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법이 허가를 받았죠. 그 다음에 민법 38조 규정 사항이 발생했을 때 허가 취소 사유로 정해져 있었다. 이때 대북 전단을 날려서 접경 지역의 생명 안전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조성했다는 공익을 해왔다라는 이유로 법인 허가 설립을 취소했다. 이게 적법하냐? 예, 문제죠. 자, 일단 원고 자료도 넣었어요. 원고는 지금 적법하다 봤죠? 이거 뭐예요? 법인 허가 설립을 취소하는 것이 불법적 공익 상태 침해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로서 요청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사건 처분은 표현의 방법에 대한 규제로서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재량권 일탈함으로 볼 수가 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수험생 답안을 보면은, 자, 사안의 쟁점.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법인 허가가 취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적법한지가 문제가 된다. 일단 맞겠죠? 일단 뭐 사안의 쟁점이 좀 되고, 법인의 성질. 법인의 성질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법인의 성질을 쭉 써줬고, 그 다음에 취소의 허용 여부. 근데 이때 그 자료에도 보시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재량행위라는 걸 써줘야 돼요. 지금 이게 재량행위고, 그 다음에 재량에 대한 심사 기준 이런 걸 써줘야 돼. 오히려 여기 아래 써줬나? 아, 근데 이게 너무 적어. 직권치리 적법성 여부는 이거보다는 이걸 줄이고, 이 사건의 법인의 성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응? 성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재량이고 재량에 대한 통제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일탈 남용 심사, 그 다음에 비례 원칙에 따라 심사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게 제한되는 성격이 기본권으로 따지면 법인 허가 취소는 일반 행동의 자유, 행동의 자유고,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죠. 행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대북 전단 살포니까 표현의 자유 제한. 지금 자료에서는 지금 제한 방법만 지금 제한했다고 보는데, 거기다 논의를 해줘야 돼요. 헌재 판례에 따르면 내용에 대한 제한으로 이어진다고 했어요. 대한 제한. 왜? 지금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통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방법의 제한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용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북한을 비판하는 이런 내용에 대한 통제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심사로 간다. 헌법적으로 따지면 헌재 판례도 방법 규제랑 내용 규제에 대해서 나눠서 말합니다. 내용 규제에 대해서. 그죠? 후자가 헌법적으로 중요하죠. 헌법적으로 표현의 자유에서 더 중요한 가치를 갖죠. 표현의 자유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후자에 대한 제한, 엄격한 심사. 후자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안의 쟁점은 좋은데, 이 사건의 법인의 성질은 약간 낭비적 성격이 커요. 이게 민법 문제가 아니고 헌법 행정법 문제이기 때문에, 공법 문제이기 때문에 법인의 성질이 그다지 여기서는 중요하지는 않다. 민법과 다르게 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생략하고 이 법이 이제 재량이다. 허가 취소는 재량이다. 재량이라는 통제는 일탈남용을 심사하면 되는 거고 그때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그때 심사 강도는 좀 더 엄격한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2번에 써줘야 돼요. 그리고 3번에 가서 이제 취소의 적법, 취소 사유의 여부, 공익에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써줘야겠죠. 이게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공익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다 취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익에 대한 이제 직접적 구체적 침해가 있어야 한다. 직접적 구체적 침해가 있어야 입법 해당 조항에 따른 취소가 가능하다. 따른 취소 가능하다. 따른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만 해줘야죠. 컴퓨터가 이거 좀 자꾸 이게 단어가 안 먹으니까 침해? 이런 데는 써줘야겠죠. 근데 이게 직접적 침해인지도 좀 애매한 보안 부분이 있어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전단살포로 인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권리가 직접 침해될 우려가 있느냐, 주민들의 생명, 신체의 침해가 명백하냐에 대한 지금 얘기를 좀 더 해주는 거죠. 이게 명백 현전 위험 원칙이라는 게 있죠. 편의적 억제에는 명백 현전 위험 원칙을 적용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침해 가능성, 여지, 가능성, 개연성만 가지고 정적 표현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힘들죠. 정적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힘들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다는 것만 가지고 한 것은 이게 명백하지는 않죠, 사실. 그래서 좀 정당성이 인정되기 힘들어서 이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 목적이 뭐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장, 이런 목적 달성이 되느냐가 불투명하죠.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실현을 통해서 허가 취소를 통해서 공익이 실현될 수 있느냐도 허가 취소로 실현될 수 있는 공익이 침해를 통해 야기되는 이 법인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끌어가면 될 것 같아요. 다 단정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법익 균형성은 위반되겠죠? 위반된다. 그런 얘기를 써주면 될 것 같고, 이 아래쪽에
불법적으로 해서 이 부분이 좀 맞는 내용일 수는 있어도 좀 표현이 좀 애매하죠. 좀 법인 취소가 불법적인 적합한 수단에 해당하지만 최소의 수단이 되지 않는다. 왜? 그런 것이 좀 약하죠. 왜? 그 다음에 공익보다 클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명백하지 않다. 그 때문에 이를 통해 얻을 수도 있는 공익이 애매하죠.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결론 적법하진 않다. 그래서 취소한다. 이거는 이제 행정소송법 조항을 써주는 것도 괜찮아요. 행정소송법 조항 재량권 일탈남용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죠? 그 조항을 써면서 취소할 수 있다. 위법하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써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은 일단 사안의 쟁점은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의 법인의 성질을 너무 분량을 많이 취했죠. 이건 거의 점수 배점이 없거나 뭐 이렇다 봐요. 따로 큰 점수 배점은 없다 봐요. 20점에서. 근데 이거는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재량행위고 일탈남용 심사 비례원칙에 따라 심사해야 되고 제한되는 기본권이 뭐고 심사 강도. 오히려 이거는 점수 20점에서 한 7, 8점이 배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안의 정점 해봤자 뭐 한 2점 정도 배점 됐겠죠? 2점을 다 주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이거는 거의 점수가 없고 이 7점을 거의 날려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 지금 7점 정도가 거의 지금 날아간다. 7점 정도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취사 이거는 따지는 것 자체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취사 해당하느냐는 뭐 결론이 서로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잘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고 이것도 분명히 그 배점이 될 겁니다. 취사에 해당하는 민법. 예?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그 한 5점 정도는 배점이 주어질 수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점수 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결론이 타당하냐를 떠나서 이 부분은 5점 정도는 줄 수 있고 이 부분도 한 7점 정도 되겠죠? 7, 8점? 나머지 점수. 아까 2점에다가 7점, 9점에다가 13점, 한 나머지 한 7, 8점 될 텐데 배점이 이 정도가. 이것도 이렇게만 써줘도 점수는 나올 거예요. 7점 다 주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이 부분이 좀 애매해서. 이 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7점 다 주지는 못하고 한 4점 이렇게는 줄 수 있겠죠. 점수는 4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거다. 이 정도만 써줘도. 근데 제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이제 법인의 성질을 많이 써주는 바람에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있죠. 재량행위고 일탈남용 심사하고 그때 비례나 평등원칙에 따라 심사하겠다. 이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등 중요한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비례원칙 심사할 때는 엄격한 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뭐 그런 내용이 이제 빠져서 거의 부분이 실점이 날아갔기 때문에 2점, 5점, 11점, 20점에서 한 11점, 10점 이 정도 점수가 나옵니다. 이 정도면 물론 이제 표준적으로 변환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10점, 11점 이 정도가 되는 게 이거 아까 이게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뭐 이거 아주 잘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써줘야 돼요. 이런 경우 포인트 점수 포인트가 딱딱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줘야겠다. 이거는 사안의 쟁점. 자, 재쟁이, 자, 직시강제 해당하는지. 자, 이거는 좋아요. 이제 일단은 이제 재쟁이 법적 성질 직시강제 이런 건 써준 건 좋다. 그 다음에 잘 썼어요, 이거는. 잘 썼고, 그 다음에 사안에서 법적 근거를 판단해야 한다. 적법한지. 그렇죠, 이건 좋고. 그 다음에 생명시 위험을 직접 질주할 수 있는 적은 적법한이다. 그리고 재량이다. 어느 정도 우려가 있었는데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여기서 이게 요건을 잘 결합을 시켜주는 게 아래 거랑 그래서
이게 급박한 행정상 장애가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위에서 이제 아까 사례에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었죠. 실제 폭격을 했던 사례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유업을 하고 있고 2014년 1월 10월 10일 인근 지역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자 민통선 부근에 폭탄을 쐈다는 점이 비춰 보일 때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지금 북한 애들이 그래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을 때 보복 공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 요건이 충족됐다. 그런 것을 좀 잘 써줘야 돼. 경찰관 직무집행부 요건 이거 생명신체 그 부분을 조금 더 시간을 더 써줘야 돼. 이건 약하게 써주고 약간 법적 성질은 여기서 지금 점수 배점을 생각을 해보세요. 점수 배점을 생각해서 써줄 때 이 부분에 대한 배점이 꽤 더 많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론을 써주시고 경찰관 요건 그다음에 사안의 경우라고 해서 넣어줘야 돼. 그죠? 근데 사안이 좀 약하게 지금 들어갔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아까 사건 개요도 있었기 때문에 결합을 해서 써줘야 되는데 이 부분 점수가 좀 안 나올 거다. 이건 잘 썼고, 이건 잘 썼고, 일반론도 잘 썼고 여기, 네? 그다음에 사안의 적용도 잘 썼어 이거는. 그래서 이게 뭐 한 12, 3점 배점이 돼 있다 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것 같아요. 12점일 때는 한 10점 정도는 나오고 이게 사안의 정점에 뭐 그냥 주는 점수니까 한 2점 이렇게. 점수가 배점이 됐을 때 2점 줄 수 있겠지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10점을 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은 한 뭐 4, 5점 배점을 줘도 이 부분이 더 많을 텐데 좀 너무 약하다. 사안의 적용.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해줘야 돼. 사례랑 준 것을 적용을 이 부분을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포탄을 쐈다며 비춰보면은 지금 이거 대북 전단을 그냥 방치했을 때는 포탄의 공격으로 적의 공격으로 적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협을 줄 것이 상당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심기가 적법하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세히 구성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체는 답안을 잘 쓴 거예요. 못 쓴 건 아닙니다. 이 정도만 써줘도 여기서 5점이고 5점은 이건 가까이는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 여기서 한 8점이면 한 뭐 2, 3점? 2, 3점 정도밖에 못 받는 거죠. 이 부분이 너무 간소하잖아요.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글을 쓰는 거잖아요. 문제 해결이 이거잖아. 근데 문제 해결이 너무 빈약한 면이 존재한다. 이거를 조금만 보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례랑 결합해서 결론 이건 또 한 1, 2점 배점이 돼 있을 텐데 1점 있으면 이건 뭐 다 주겠죠. 그냥 형식적으로 주니까. 근데 이거는 모두 잘 쓴 거예요. 한 20점 정도는 나올 거예요. 예, 이 정도면 잘 쓴 거로 봐야죠. 수험장에 이 정도만 써주면 괜찮을 거다. 그 다음 문제 3번을 남북 관계 발전, 이거 현재 판례죠? 실제 판례가 있는 거니까 지금 판례를 알고서 써줘야 돼요. 21조 2항 위반되는 검토는 다 이제 항목이 나왔기 때문에 이 항목대로 배점이 돼 있겠죠? 한 뭐 하나당 8점에서 10점 사이 배점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잘 써줬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봐봐요. 어떻습니까? 제한되는 기본권,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거 기본 써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배점이 뭐 한 3점 돼 있으면 주는 겁니다. 이것들은. 허가나 뭘 봐볼까요? 개념 써주고, 그 다음에 못할 하나 있네. 괜찮아요. 많이 위반되지 않는다. 근데 이거 이제 이걸 써줬네. 잘 썼습니다. 사안에서 전단
제출 의무로 표현을 금지할 수 있는 강력 사안이 없기 때문에 사전검증은 이제 위반되지 않는다. 잘 써졌어요. 다음에서 이거는 좀 잘 나오겠네. 이 부분은 사전검증. 포괄적 눈치. 위반이 알았으면 포괄적 고려되지 않는다. 됐고 과잉금 편의자의 심사 기준. 좋습니다. 정책 편의 자격지기, 그다음에 표현 내용에 대한 제한이죠. 방법 제한이죠. 보다는 더 엄격하다. 좋습니다. 입법 형성이 확대되면 실제로 감당된다. 좋습니다. 사실 이거는 공부를 한 다음에 써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한 것과 안 하는 거랑 차이가 많아요. 실제 우리가 봐도 공부를 제대로 하고 쓰면 이 정도면 아주 잘 쓰는 거죠. 진짜 이렇게만 더 쓰면 뭐 근데 이거를 써줘야 돼요. 아 이거 써줬구나. 70번 잘 썼어. 이건 다 잘 썼는데 공부를 했었어. 근데 이게 마지막 문제 좀 약간 함정이 있어. 아마 쟁점 못 찾았을 것 같은데 봐보세요. 유형결정 했죠. 을은 이게 30번 주는 이유가 있어. 을은 이거 소급표 제시 문제만 가지고는 30점이 채우기 힘들 거라고. 근데 이게 뭐라고 써요? 을이 취하시는 헌법상 기본권장의 근간 법률 그리고 헌재법 조항이라고 그랬죠? 그죠? 응? 유죄 판결 받은 적이 있죠? 그죠? 그리고 형사보상도 써줘야 돼.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여기 을이 취할 수 있는 헌법상 이렇게 가르치고 헌법상 기본권장의 근간 법률 그리고 헌재법이라고 해줬잖아. 그 뭐겠어요?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헌법상 중요한 형사보상이지. 만약에 이게 실형을 선고받아서 실행이 집행이 됐다라면 그런 가정하에서 이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년 사이니까 뭐 징역 몇 개월 받았다든지 또는 이제 벌금 받았을 때도 이게 형사보상이 돼요. 형사보상법에서 네? 벌금에 대한 형사보상도 있어요. 규정이. 그 때문에 되고 또 뭐 소송비용 보상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형사소송법이죠. 근데 이제 기본권장이 근거하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써줘야 돼. 봐볼까요? 어떻게 생각나? 소급표 조항을 써줬어요. 잘했고 이거는. 잘 써. 이 부분 잘 썼어요. 47 사망의 단서를 써준 거죠? 네? 잘 썼습니다. 권리구제 가능성. 근데 이게 이런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형집행이 끝났다 하더라도 형집행 중이면 어떻게 돼요? 형집행 중이면 무죄 판결되면 바로 석방이 되니까 권리구제 필요성이 있지. 있고 만약에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돼서 형집행이 종료됐으면 형사보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배상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보통 고의가실 인정이 안 되죠. 그런 거에 써주면 더 좋죠. 이게 30을 준 것은 더 많은 논의를 하라는 거구나. 어떤 경우는 약간 열려진 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오픈 문제일 수도 있어. 그냥 클로즈 문제도 있지만 문제를 낼 때 약간 열려서 좀 더 생각해보면 우리가 형사보상 문제도 되고 국가배상도 이제 인정되기는 힘들겠지만 논의할 필요성이 있거나. 그죠? 과실이 인정 안 되겠죠? 그죠? 그 행위시에 또는 재판시에 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 입장에서는 평균적 공무원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서 법을 적용했다 봐야기 때문에 이 과실이 인정되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근데 배상이 그래서 구성되겠지. 보상 가능성이 있다 봐야 돼. 경우 수에 따라서 형집행이 진행되고 있다든지 또 완료됐다든지 그렇다 하더라도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가 나오면 근데 일단 재심 청구에 무죄가 나와야 돼. 형사보상은.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47조 사항에 따라 재심 청구해야 돼.
근데 무죄 나온 다음에 뭐 구금에 대한 보상이든 벌금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좀 써줘야 돼. 그래서 그 부분을 놓쳐서 이런 건 이제 점수가 별로 많이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일부 점수만 주는 거예요. 이게 30점이면 한 10점? 응? 원장님 한 10몇 점? 10몇 점 줄 수. 이게 제일 중요한 쟁점 맞는데, 응? 여기서. 근데 결론도 약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유언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재심 청구해서 무죄 나오는 게 행복 조건에도 도움이 되고, 형 집행유예를 하면은 신체적인 보장이 되는 거죠. 석방이 될 테니까 무죄 선고로. 그다음 형 집행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행복 조건이라는 게 남아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유죄면은 평생 죄인 아니야, 그렇죠? 수용자잖아. 죄인이고 하기 때문에 전과도 남고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가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상 배상의 논의로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보상은 될 것 같고 내봐도 배상은 결과론적으로는 좀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일부러 안 써준 거야. 그 대신 이걸 써준 거예요, 좀. 그래서 문제에서 좀 더 생각해봐라고 이 부분을 써준 거. 그래서 이거를 헌법정을 다 떠올려봐야지 이렇게 돼버려. 아니 헌법 저는 찾아서 시험장에서 아마 시험장에서 본인이 헌법조항을 만약에 그 기본권 조항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대충 봤어도 이거랑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암시를 받았을 텐데 그거 없이 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특정한 주제만 쓰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항을 한번 빨리라도 뒤져보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점수한다. 그래 보면은 결론적으로 첫 번째는 20점이면 10점 허가를 맞을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재량 문제에 대해서 좀 심사 기준 이런 거 좀 약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점수가 좀 나올 것 같아요. 한 20점 가까이. 이거는 이제 공부해서 써서 그렇지 뭐 저렇게만 쓰면 진짜 시험장에서 진짜 30점 가까이 맞겠지. 거의 완벽한 답, 수험학적으로 완벽한 답은 봐야지. 수험학적으로는 저 정도만 쓰면. 근데 이거는 3점이면 10점 허반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조항들을 잘 결합해서 주시고, 아까 이 부분도 아까 좀 아쉬웠던 것은 막판에 사안의 경우 좀 자세히 설명 안 한 거. 보통 이것도 그런데 약간 사안의 경우가 좀 그렇구나, 좀 약하구나, 표현이 좀 어려서구나. 사안의 해결을 좀 더 구체적인 생동감 있는 글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할 때 별거 없어. 여기 있는 자료들을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문제에 있는 자료들을 잘 이용해서 약간 알고 있는 상식도 결합시키고 이렇게 해서 좀 리얼한 글을 써주는 게 좋아요. 이제 요새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전단살포가. 그래서 만약에 전단살포를 했을 때 진짜 북한 애들이 공격 가능성이 있다. 그걸 리얼하게 봐서 그럴 수 있다라면 이게 서회장에서 제지가 적법한 거고. 근데 이제 허가 취소는 좀 그렇긴 한데 내가 봐도 전단 살포만 가지고는 아예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내가 봐도. 근데 배상에는 결론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됐습니다. 질문사항 있어? 잠시만.